6일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어떤 후보가 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군위 산불이 12일 오후 2시 10분, 산불 발생 4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장에 헬기 등을 배치해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돕기 국민 성금 모금액이 7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 가운데 182억 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졸음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환기와 충분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시장 선거는 벌써 예비 후보가 10명을 넘겼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인사도 있는데요. 당내 경선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각 기관과 언론에서 선거 여론조사도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적합한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30.2%로 나타났지만 25.4% 지지를 얻은 김재원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영아 후보 14.6%, 김형기 후보가 4.1%로 나타났고 정상환 후보와 이진숙 후보는 각각 2.8%, 서재헌 후보 2.5%, 김점수 후보 1.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답변은 10.7%,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습니다. 만 18세에서 29세, 40대에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고 60대, 70세 이상은 김재원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32%를 얻어 30.5%인 홍준표 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보였습니다. 지지하거나 호감이 가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71.5%, 더불어민주당은 17.2%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국민의당은 1.5%, 정의당 1.3%, 기타 정당 1.4%,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6.2%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광역일보와 내외경제TV가 지난 9일 하루 동안 주식회사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전체 질문 내용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영주시장 선거에는 5명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직 시장의 3선 수성이냐 새 인물이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영주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남서 예비후보, 3선 시의원으로 6대 영주시 의장을 지냈습니다. 박 후보는 지자체들마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기업 활동을 통해 맺은 중앙과 지방의 폭넓은 인맥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윤영 예비후보, 영주 삼봉병원장으로 성균관대 철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적 풍요를 구가했던 영주가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성장 동력을 발굴하겠다며 젊고 참신한 일꾼을 뽑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경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습니다. 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재직 시 동료 검사로서의 인연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욱현 예비후보, 현 영주시장으로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장 후보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중견 중소기업 100개를 유치해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소속 황병직 예비후보, 5, 6대 영주시의회 의원과 10, 11대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황 후보는 보수의 텃밭 영주에서 16년 연속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례는 경북에서 유일하다며 영주시장 적임자로 정당 대신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남아있지만 현직 수성이냐 새로운 인물이냐를 두고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구 미래교육연구원에서 15일 오후 2시에는 경북대 효석홀에서 권역별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선관위는 후보 등록에 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도 당부할 계획입니다. 군위군 삼국 유사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일 오후 산불 발생 4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2시 10분을 기해 주부를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으며 화북리와 화수리, 매성리 일대 산불 영향구역은 347헥타르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산림당국은 급경사의 험준한 산악지역인데다 낙엽층이 두꺼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곡과 안반 지역에 숨어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헬기와 열화상 드론을 대기시키고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의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국민 성금 모금액이 7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에 보낸 성금이 767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182억 원을 주택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경북도와 강원도 성금 모금기관과 협의해 주택 피해 이재민과 세입자 409세대에 피해 규모에 따라 세대당 1,15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 중인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습니다. 방문 후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묻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2살씩 더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생 즉시 1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 1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제표준인 만 나이와 달라 한국식 나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증가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지만 법조항이나 행정 업무 등 공적 영역에서 사용돼 일부 국민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모 기업체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의 기준을 두고 6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인수위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나이 계산법과 표기를 규정하는 민법,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날씨 때문에 차 안의 운전자는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낍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치명률이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제주시에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입니다. 한 관광객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차량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3월 31일에는 남해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전복된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화물차가 방향을 틀다 연쇄적으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해마다 1, 2천 건씩 발생합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만 437명입니다. 도로 종류별로도 차이가 납니다. 국도와 지방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고속국도에 비해 2~3배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은 고속국도가 13%를 차지해 국도 5.8%, 지방도 6%에 비해 눈에 띄게 높습니다. 시야랑 판단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을 했을 때 약 3초만 졸아도 거의 한 100m 정도를 지나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내 앞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이 늦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졸음운전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내 기온이 올라가고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집중도가 낮아지고 눈을 보다 자주 깜빡이면서 주의 분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여주거나 졸음껌을 씹는 등의 행위로 일시적으로 졸음을 쫓아주는 것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근본적인 졸음운전 예방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식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식품 생산부터 음식 쓰레기 처리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활성화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의회는 최근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 식탁에 채식 메뉴를 늘리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급식과 기후변화가 좀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교육당국이 채식급식 활성화에 나선 지역은 인천뿐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와 전북, 울산과 대전교육청에서도 채식급식을 이미 시범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채식의 날을 월 1회 이상 권장하거나 채식 메뉴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현명한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매우 지역사회에서는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하러 하는 농수산물들을 직접 농가와 적정 가격으로 수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충분히 가정과 일터, 학교 식탁에서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11,367명, 경북이 8,8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관련 사망자도 11명이 추가됐으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 4,7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51,460명입니다. 경북은 사흘째 10,000명 미만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고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9,889명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66%, 경북이 49%입니다. 청도군이 과수 개화기에 맞춰 이달 30일까지 꽃가루 은행을 운영합니다. 청도군은 개화 시기 이상기후와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매개곤충의 감소 등으로 자연 수분율이 떨어짐에 따라 인공 수분으로 꽃가루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꽃가루 은행을 무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화 직전에 꽃봉오리를 채취해 가져오면 하루 정도 조제 기간을 거친 뒤 양질의 꽃가루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청도군은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